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미국 성인은 걱정을 덜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걱정을 했던 사람이 바이러스 초기에 59%에서 지금은 47%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모더나가 초기 임상 시험 결과가 아주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가 회복되는데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줄이기 경제정책 다음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 돼야 한다는 소리가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던 나이든 유권자 지지층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민주당 후보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애리조나주의 노인층도 이번 사태 이후 흔들리자 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무부 감찰관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감찰관이 국무장관이 공금을 자신과 와이프를 위해 쓰고 있다는 걸 조사하던 중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백악관은 국무부 권고에 따른 해고였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졸업 연설에서 바이러스 대응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가볍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야말로 무능했다고 공격합니다. 100개국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세계보건기구 또 중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독립기구가 조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메릴랜드주가 조금 늦게 그 리오프닝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전 또 사태 초기보다 지금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과 그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 걱정했어 하는 사람이 지난 그 3월 말이나 4월 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노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을 때였는데 그때는 어제 걱정했어 하는 사람이 59% 적은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59%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나 어제도 걱정했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47%, 12%포인트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싱글일수록 더 많이 걱정합니다. 이유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공화당보다는 공화당이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었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백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그 증인 출석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3월 달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40%가 연수입이 4만 달러 미만의 가정의 사람들이니까 그때도 지금도 걱정이 굉장히 많죠. 싱글의 경우는 여러 걱정과 고민과 외로움을 혼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튼 그 싱글이 더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외로움은 계속 나 외롭다 하는 것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나 정말 행복해 뭐 이런 그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67%인데 오히려 4월 27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는 72%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전에 소소했다고 생각했던 자유와 그 누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 커피 필터가 마켓에 가니까 없더군요. 지난 주말에 엄마가 없다고 해서 사러 갔더니 없었어요 정말. 휴지도 마찬가지였었죠. 기타 등등 친구들과 식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시절. 그게 없었어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걱정한다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59%에서 47%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좀 지겨워 하는 사람 초기에 46%에서 지금은 41%. 작은 텃밭이라도 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텃밭이 없으면 뭐 화분에 베이즈라도 심으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 변화에 있어서 저소득층 말씀드렸고요. 민주당, 공화당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외로움 같은 것을 더 많이 느낀다 하는 얘기요. 그런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이것은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과 경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지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요. 해서 지금으로서는 아주 현명하게 사람들이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뒷뜰에서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한다고 하면서 우리 무슨 뭐 칵테일 파티라도 할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테니스를 치는 것, 거리가 어차피 멀잖아요. 그것 정도는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자가 늘어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늘어난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일 더 있어야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요. 텍사스주에서는 뭐 지난주에 특히 이제 토요일의 경우에 지금까지 어느 날보다도 이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새로운 케이스가 1801건 그렇게 됐는데, 텍사스주의 보건국 관계자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거의 반인 734케이스가 포터라는 카운티 또 랜달 카운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장이 있어서 공장을 타겟으로 해서 대대적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리오프닝을 제대로 해라 하면서 시위를 많이 했었고, 이 시위도 이제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리오프닝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위대들이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정부가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n response to COVID-19 outbreak 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실제로 연방정부의 150달러가 아니라요, 150만 달러 규모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한번 쓰고 버리는 수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시위대를 진압할 때 쓰는 것이겠죠. 그 밖에도 가스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무슨 헬멧, 그 밖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는 데 쓰는 것이나 그 폭동을 진압하는 법 집행관들이 쓸 수 있는 방어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드모인도 마찬가지예요. 드모인 하면은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글쎄요, 사과하는 그런 줄줄이 그런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비드 19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과를 대통령은 안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말 가운데서도 맞은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어질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기 전에 벌써 백악관은 질병통제국이 잘못했다고 질병통제국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피터 나바로 경제자문 같은 사람이 어제 주말에 인터뷰에서 많이 그랬는데, 질병통제국이 처음에 테스트에 실패한 것은 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스트 기구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 HO에서는 독일형을 쓰라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는 우리 거 쓰겠다 하면서 실패하고, 지금도 네거티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네거티브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서 질병통제국에 대한 백악관의 손가락질은 시작이 됐고, 이 사이에도 스트릿 클럽도 문을 열었는데요.
옷은 벗고 마스크는 쓴대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뒷부분에 이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지역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지역에 도착을 할 때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다 격리를 해야지 되는가? 그것도 그 격리 자체도 어떤 한 곳에 모아두는가?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지난번에 그 크루즈에 탔었던 사람들을 군기지에 모아뒀었잖아요. 2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는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격리한다는데 안 가 하고 이제 그 관광도 LA 한인타운도 많이 힘들고 한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많은 주는요, 뭐 알라스카부터 시작해서 50개 주 가운데서 분명히 그러한 규정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한 군데 모아두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다 그 꼼꼼하게 뭐 적으라고 하고 2주일 동안 그 자가격리를 하십시오 하는 권고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 공항에 누구 픽업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 뭐 격리시설로 뭐 군시설로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 정도도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왕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경제 부분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현재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9만 명 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부터 조금 지켜봐야지 되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18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이요, 스페니쉬 독감, 미군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됐지만 어찌어찌한 사연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가 이제 1918년 9월 달이었는데요. 샌 앤토니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미 군기지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텍사스는 아니고 다른 곳이었는데, 텍사스주가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샌 앤토니오에도 군기지가 있잖아요. 그 샌 앤토니오 군기지에서도 51명이 그 당시에 1918년도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군기지에서는 있었어도 민간인에게 너무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 킹이 이게 뭐 그렇게까지 격리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가 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에서 가장 늦게 10월 달이 돼서야 이제 그 문을 닫았던, 학교도 닫고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지금식 표현으로 하자면 했었던 곳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나서 샌앤토니오 그 주민들은 53%가 이 독감에 그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LA시도 이게 확 그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데이터, 또 누군가가 아팠을 때 병원에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특히 응급실의 우리 상황은 어떻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굿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머더나라는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이 회사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초기 임상실험 결과가 아주 좋다. 그런데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3차 계속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 8명에게 해봤더니 항체가 생겼는데, 그 항체 생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 정도, 그 수준으로 항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회사의 그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대단히 3번 쓰면서 해피하다 이 결과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의대의 그 교수도, 그 아르투로 카사데발 교수도 그 정도 항체를 만들어졌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라고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스텝입니다. 갈 길은 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식품의약국이 또 여전히 승인하는 그 아래에서 임상실험 또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 조금 더 대대적으로 여름에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올해 말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회사에 백신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그 맞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생산 능력은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주식시장 지난주에는 조금 별로였었잖아요. 오늘 뭐 다우지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8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이제 차기 정권이 공화당이 재선을 할 것인가, 재선에 실패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미국 정치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내가 꼭 투표할 거야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 이 정도 열기는 아닐 텐데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나름대로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다른 뉴스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말 좀 들어주세요. 말 안 듣네요. 할 수 없죠. 말 안 듣는데 계속 말 들으라고 하면 나중에 부러지잖아요. 자, 우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그 유권자들의 변화 같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나이든 유권자층이 이번에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떨어져서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그 향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 2016년도 선거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굉장히 그 나이든 유권자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나이든 유권자의 그 지지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시건, 위스콘신 정도는 뭐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주의 경우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의 피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자체가 굉장히 오랜 차이이긴 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미국에서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65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45세에서 65세 그 사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거든요. 65세 이상에서는 13%포인트 그 이상 13점 몇 %였거든요. 그리고 45세에서 65세 사이도 4%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이겼는데 두 계층의 나이가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네이실버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45살에서 64살까지 1.4% 조 바이든 쪽으로 더 향하고 있다고 하고요. 65세 이상의 경우는 당시에 13.3% 차이로 이겼군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에게 1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해서 공화당의 리더들이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요. 뭐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괜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다. 대통령 잘하셔야지 된다. 지금 건강과 경제 두 가지를 다 잡아야지 되는데 다 잡기가 힘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인기가 있어야 본인들도 재선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백악관에 경고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 그 폴리티코가 여러 공화당의 탑 어드바이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요.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물론이고 애리조나주 하면은 민주당이 정말 언감생심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 바이든 자체가 민주당에서 애리조나주에서도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꿈꿔보는 상황이 됐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로 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에 미국 대선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은 백인이 아닌 그런 그 유권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도 늘어났고요. 백인이 아니고 밀레니얼 세대는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또 여성들 가운데서 공화당에서 멀어지는 여성들이 2018년 중간선거보다도 지금 많아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폴리티코, 뭐 뉴욕타임즈, 네이실버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은 힘이 그 탄핵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굉장히 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씩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려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서 그 밖에는 지금 올 봄에 정부의 감찰관 4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에요. 밋 럼니 공화당 유타주의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지난주 그 금요일에 특히 그 해고를 한 국무부 감찰관이 이게 조금 큰 문제가 지금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감찰관을 대통령이 해고하면서 이 사람은 2013년도에 오바마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감찰관이 그동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세금으로 뭐 다 집안일을 시키고, 집안일이라는 게 미국의 위대함은 그런 거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뭐 세금으로 부리는 그 국무부의 스텝을 세탁소 가서 옷 찾아와라,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미국에선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본인이 안 하면 다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무척 많아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것도 국무부의 전용 비행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이 사람의 그 본인이 연방 하원 의원을 했을 때에 지역구에 캔사스를 방문하는데 많이 썼는데, 그게 당시에는 국무장관에 머물지 않고 연방 상원의원에 나가보는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 일들 해서 뭐 식당 예약하는 것 이런 것도 본인이 안 하고 그 스태프들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 그 와이프 수잔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쪽에서는 유명한데, 뭐 그 국무부에 어떤 그 스페이스도 본인이 쓴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일에도 많은 그 역할을 한다던가, 국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CIA 국장이었을 때도 1년 했잖아요. CIA 국장. 정말 그 캔사스라는 시골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다가 이 그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는 운 좋은 케이스죠. 아무도 국무장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은 너무나 흠집이 많고, 무슨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 원했잖아요. 크리스 크리스티 그 뉴저지 주지사 같은 사람 원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라는 티파리가 지지를 해서 당선된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정치적인 스타트를 한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인 스타트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오바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티파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캔사스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캔사스에 있었을 때도, 또 그 CIA 국장이 됐을 때도, 국무부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그 본인의 개인적인 부자예요. 본인도 그 사업가적인 기질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돈을 그 공금을 사용을 한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그 공직자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뭐 연방 상원의원도 세탁소에 가서 옷 찾아오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싹 트는데, 감찰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찰관을 해고하니까 사람들이 그 감찰관이 국무부 장관을 그런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면서 하니까 또 백악관이 금방 또 이거 언더 더 버스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감찰관을 해고한 것은 국무부에서 권고를 해서 해고했다. 국무부에서 누가 권고를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는,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이건 조사해야지 된다. 이거 뭐 보복 아니야?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감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던 중에 해고가 됐고, 그리고 뭐 정보국의 감찰관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의회에 가서
알려줬다고 해서 해고가 되고 해서 민주당에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백신 같은 거 개발하고 치료약 개발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이 검찰관의 해고들이 정당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요.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그래 나 그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받아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 럼니뿐만이 아니라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척 그레즐리도 뭐 중진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명의 감찰관을 몇 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그렇게 그 해고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다. 감찰관이라는 것은 그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그 부서의 장관이 됐건 그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 해서 지금 그런 일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싸움이 그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 뭐 지난달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트윗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오바마 게이트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투표해라, 투표해서 보여줘라 하는 것 했고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졸업 시즌인데 식장에서 졸업을 못하니까 디지털로 그 흑인 칼리지와 대학교에 한꺼번에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었는데 유명인들도 많이 했고요.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말 안 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아, 제가 그것을 거기다가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넣었는지.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그 대학생들에게는요. 지금 대응이 분명히 그 잘못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결국은 그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커튼 뒤에서 있었던 일들, 대응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옳다고 믿고 있는 일을 해라. 뭐 좀 쉬운 일, 편한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야. 성인이라면 올바르다고 믿어지는 일을 해야지 돼. 그런데 지금 하는 그 어른들이 정말 중요한 팬시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그렇게 그 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19 사태도 일이 이렇게 꼬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가서 쉬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플로리다주의 별장은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 타월도 다 가지고 와서 쓰라고 하거든요. 리오프닝은 했지만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제 그 호프 힉스라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공보국장 정치 경험 전혀 없고 28살 때 공보국장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팍스로 이동했다가 지금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왔죠. 호프 힉스 등이 여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로 갔고 지난주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백악관에 대통령과 부통령 스텝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올 때 다시 기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야말로 무능하지 하면서 그 무능의 극치지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지독히 무능한 대통령이지 나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얘기가 그 말이 들리면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네, 본인들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pretend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네, 대단히 그 능력이 없는 그런 그 대통령이다. 이게 이제 그 조 바이든과 겨루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 간의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서로의 그 말의 주고받음이었고요. 잠시 뒤에는 정말로 중요하죠. 지금 렌트 들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그 집을 갖고 계시면서 페이먼트를 하시는 그런 분들께 다음 그 경기 부양책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바깥에 비 내리는가 보죠. 새벽에도 비 왔었어요. 네, 간밤에 비가 내렸는가 보다 하셨는데 새벽에 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웰 그 연준 의장이 어제 이제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많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연준의 의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경기가 회복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연준 의장은 올해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경제가 회복되는데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2021년도가 되면은 회복될 것이다. 60 Minutes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연준 의장이 미국에서 이렇게 자주 인터뷰하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만큼 그 비상사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사태는 우리 그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 시대에 크나큰 충격이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맞지 못할. 그렇죠.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왔다고 전체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장갑을 끼고 다니고 경제는 엉망이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도 김 선생님도 SBA로 오늘 거의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살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이미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 버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참에 그 정리는 좀 그 해야지 된다. 파산할 곳은 파산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일단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디트로이트에서는 빅3 그 자동차 공장들 다 문 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뭐 크라이슬러, 또 뭐 포드 자동차, 그 때에 딱 맞춰서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미다 카운티에서도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장 오늘 여러 가지 규정 지키면 오픈하라고 해서 오픈을 당연히 했을 테고요. 그래서 시간은 걸려도 회복된다. 내년 말까지만 회복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많고, 실업률 자체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한 25%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웰 그 연준 의장도 초지일관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개개인을 도와야지 된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큰 그런 곳들은 그 어느 정도 그 살아날 수 있고, 물론 그 JCPenney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역사가 118년이나 됐는데 결국은 파산 선고를 했고, 그리고 JCPenney의 경우는 중간 저소득층들이 많이 가서 쇼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지 않는 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쨌든 연준 의장은 수입이 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것은 연준 의장 말은 믿지 마세요. 연준 의장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라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 맞추지는 못한 뭐 그런 상황일 테고요. 부동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크에서, 위크라는 잡지예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는 이 여기서 스텝인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짚어주는 사람이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서 우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못 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붕괴될 겁니다.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내라고, 그 렌트비를 내라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렌트 내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취소해 주거나 이게 지금 혼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한마디로 연방 정부의 통일된 정책이 없는데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하거나 개인에게 렌트비 내십시오 하고 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안 내도 돼요. 안심하시고 이렇게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거나 해서 불안정하고 혼돈이 되니까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은 당장 임시 퇴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예요. 시에 따라 카운티에 따라 주에 따라 다르고 가장 지금 그 많은 그 렌트 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직접 그 저소득층에 대한 페이먼트, 주택에 대한 페이먼트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 시, 카운티에서 이제는 그 렌트 들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입주자가 아니라 그 랜드로드가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주택 소유주도, 미국은 주택 소유주가 렌트 들어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많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물론 그 연방정부에서 60일 동안은 포크로저 못하게 해놨죠. 그게 3월 18일이었으니까 4월, 5월 끝나네요. 그럼 뭔가가 이제 연장이 될 텐데 거의 연방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융자요. 뭐 프레디 맥, 페니 맥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1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어떤 경우에는 맨 뒤에 페이먼이 끝나고 15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페이먼을 붙여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은 어차피 이 융자기관이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돈을 받아서 해주는데 이 융자기관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사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서 끝나면서 바로 여러분들 그 페이먼트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게 통일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그 버락 오바마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재정사태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모디피케이션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완전히 탕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융자가 15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년 융자였던 것을 40년까지 늘려준 곳들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했어요. 나이텍에서도 하고요. 그린트리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이 40년으로 늘려주는 그 홈 오너가 뭐 20살, 30살이 아니에요. 그 홈오너가 거의 60살이 됐는데도 40년으로 늘려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렌트비를 그 홈오너 가운데서는 못 냈다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단 $1200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 $1200 이제 다 썼죠. 다 쓰고 화수분도 아니고 뭐 기름 몇 방울로 며칠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홈 오너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페이먼을 못 내고 이미 언더워러 주택이 되면 빚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을 고치지 않아요. 수리 같은 것 안 합니다. 안 하게 되고 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집을 버리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 마을은 폐해요. 폐해가 무슨 황량한 마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붕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정부가 해야지 된다. 지금 미국 어린이들은 배가 고프다. 미국 어린이들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픈 어린이들이 곧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살 집도 없을 수도 있다 하는요. 라이언 쿠퍼라는 분이에요. 이 라이언 쿠퍼라는 The Wicked Step이 이런 설명을 했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뭐 고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디지털로 이틀째 그 총회가 열리는데 첫 번째 총회에서 WHO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요.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그 유엔에 소속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가입 국가가 똑같습니다. 유엔과 194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116개국이 뭔가 이거 조사를 해야지 된다. 중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그 발표를 하고 했는가. 왜냐하면 발생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호주도 영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전부 그 찬성표를 던져서 결의안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화상회의를 했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뭐 유엔 총회도 올해는 그 모이지 못하니까는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멀리서 스피치를 했는데 우리 중국은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한 그 근거를 제시를 했다. 개방적이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중국의 그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때이닌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세계보건기구에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홀드한다고 하다가 또 그 총회와 연결이 돼서 그런지 뭐 좀 또 고려해 보겠다고 하다가 내가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과 그 중국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는 것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뒤로 다 우리 국가 옆으로 오라고 하겠죠. 호주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는 호주도 중국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고 하니까 중국도 그래 미국에 바로 대항은 못하잖아요. 하니까 호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중국도 보복을 했고요.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이 구식이다. 구식 마인드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그 새로운 너무나 거대한 냉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냉전이라 하더라도 구소련과 미국과의 냉전과 같은 냉전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있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예비선거 후보였었죠. 2016년도에 마르코 루비오도 재균형,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것이지 완전히 그 냉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원래 목표가 30년도, 35년 뭐 이 정도까지는 세계에서 중국이 확고한 영향력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그 세계 지도자 자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그래 하고 좋아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조금 지금 중국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중국도 조금 주춤하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데 오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그 변호사가 나오십니다. 여러 가지 그 캘리포니아주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좋아지는 부부관계도 있고 나빠지는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그 부부관계에도 항상 돈이 연결이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그 변호사께서 오늘 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월요일인데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공기도 강혜신이었습니다.